2025년 늦가을, 서울의 마천루 중 가장 높은 빌딩 숲에서 강하준은 자신의 법정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그는 자본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사건은 동일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불법 비자금 조성건.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하준은 핵심 증인이 40년 전 1985년 우림 섬유 공장 화재 사고의 유족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40년 전 기사는 단순 전기 누전으로 결론 지었으나 유족들의 절규는 진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준은 이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동일바이오의 비자금이 과거의 악행을 덮기 위한 검은 돈일 가능성을 포착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40년의 시간을 두고 과거의 악행이 현재의 비리를 통해 다시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하준은 동일바이오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견기업 송백산업의 사장 한수연을 찾아갔다. 60대 초반이지만 우아하고 강렬한 기품을 가진 한수연 사장은 하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냉철하게 응수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상상력은 법정에서만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하준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고 색이 바랜 끝이 붉은색으로 엮인 얇은 실팔찌를 발견했다. 그 실팔찌를 보는 순간 하준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슬픔과 낯선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먹먹함이었다. 사장님, 혹시 40년 전 우림 섬유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아십니까? 하준의 질문에 한수연 사장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냉철하던 눈빛에 격렬한 고통과 깊은 체념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단호히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하준은 오히려 확신했다. 이 여자 한수연 사장은 40년 전 그 사건과 깊이 얽혀있다. 하준은 송백산업을 나온 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물품에 대한 경찰 기록을 발견했다. 녹슨 노스의 합금으로 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조각상. 당시에는 단순 폐기물이었지만 하준은 이것이 진범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데 사용한 매개체일지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준은 폐공장 지대를 다시 찾았다. 밤이 되자 예보에도 없던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하늘은 번개로 갈라졌다. 빗물에 쓸려 나온 흙더미 속에서 하준은 마침내 푸른색 노스의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가 조각상을 손에 쥐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쿼가강. 가장 강력한 번개가 조각상을 쥔 강하준의 몸을 향해 곧장 내리꽂혔다. 전류와 폭풍우 그리고 조각상이 일으킨 알 수 없는 힘이 하준의 몸을 관통했다. 2025년의 첨단 폐공장 부지가 순식간에 희미해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낡은 공장과 거친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강하준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찰나의 침묵 속에서 1985년의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1985년 가을, 하준은 낡은 골목길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먹통이었고 그의 비싼 수제 정장은 이 시대의 거친 노동자들 틈에서 이질적인 이방인임을 드러냈다. 그는 거리에 붙은 신문컵 한 대를 보고 자신이 40년 과거로 왔음을 확신했다. 우림 섬유 공장 화재 단순 전기 누전으로 최종 결론이라는 헤드라인은 그가 쫓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준은 강호라는 가명을 쓰는 지방 노동자로 위장하고 우림 섬유 공장 인근의 낡은 봉제 공장에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시대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최루탄 연기를 뒤집어 쓴 채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의 절규를 목격하며 법을 넘어선 정의에 대해 고뇌했다. 하준은 퇴근길 공장 앞 좁은 골목길에서 20대 공장 노동자 한수연과 마주했다. 2025년의 냉철한 사장이 아닌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이 빛나는 그녀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2025년에 그녀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끝이 붉은색으로 엮인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수연이 불합리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공장 관리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순간 하준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다. 손대지 마. 그 사람한테서 물러나. 하준의 날카로운 기세에 관리자들이 물러났다. 수연은 자신을 구한 낯선 강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평범한 노동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강렬한 정의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준은 이 시간 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과거의 정의 실현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운명은 그를 이 여인
한수연에게 데려다 놓은 것이다. 하주는 수연에게 접근해 공장 화재 사고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하준의 지식과 정의감에 마음을 열고 40년 전 사고 직전의 이상 징후장부 은폐, 수상한 인물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은밀한 공조는 그들을 빠르게 가까워지겠다. 한 번은 위험한 증거를 찾기 위해 좁은 창고에 숨어 관리자들의 대화를 엿듣던 중 하준은 수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입을 막아야 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낀 두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하준은 자신이 40년 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사랑을 주저했다. 시간 역설의 위험성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수연 역시 그의 낯선 행동과 알 수 없는 비밀에 의심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느꼈다. 수연은 하준에게 화재 직전 공장의 노쇠 조각상을 들고 드나들던 이 시대 사람 같지 않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준은 그것이 바로 오태영 부회장이며 그가 과거로와 아버지인 오 회장과 공모하여 화재를 유도하고 증거를 인멸했음을 확신했다. 결국 하준은 수연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다. 수연씨, 저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수연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하준이 보여준 2025년의 모습 스마트워치 화면과 그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진실을 받아들였다. 시간의 제약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절박함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고 진범을 잡는 것만이 그들의 운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다. 하준과 수연은 오태영 부회장이 노쇠 조각상을 이용해 과거로 오는 시간의 문을 추적했다. 그리고 부회장이 단순히 증거 인멸을 넘어 미래에 성공할 한수연 사장의 존재를 알고 수연의 과거 행적을 조작하여 그녀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연은 도피를 거부하고 하준과 함께 낡은 우림 섬유 공장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곳은 40년 전 화재의 시작점이자 오태영 부회장이 2025년으로 돌아갈 시간의 문을 여는 장소였다. 밤 11시 강력한 폭풍과 함께 오태영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미련한 정의감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군. 오 부회장이 비아냥거렸다. 당신의 탐욕과 비겁함도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준과 오 부회장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하준은 법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분노와 정의를 이 싸움에 모두 쏟아부었다. 오 부회장은 칼을 꺼내 하준을 위협했고 하준은 수연을 감싸다 팔을 깊숙이 베었다. 피를 흘리면서도 하준은 오 부회장을 제압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노쇠 조각상 매개체를 빼앗았다. 오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보일러실에 준비해둔 인화 물질을 터뜨렸다. 1985년 우림 섬유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이 출구를 막자 하준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는 노쇠 조각상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번개가 치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수연씨, 나를 믿어줘요. 내가 이 시간을 바꿔놓겠어요. 당신은 여기서 살아남아 당신의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해. 수연은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함께 가요, 강호씨.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안 돼. 이 과거가 바뀌면 2025년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당신이 당신의 정의가 살아남는다면. 커강. 거대한 번개가 노쇠 조각상을 쥐나준의 몸을 강타했다. 시공간의 뒤틀림이 시작되었다. 하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수연의 손목에 묶인 낡은 붉은 실팔찌를 잡았다. 약속해줘요. 당신의 미래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수연의 절규 속에서 강하준은 번개와 함께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2025년. 강하준은 자신의 아파트 침대에서 눈을 떴다. 팔의 흉터는 사라졌지만 그가 바꾼 과거로 인해 현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일 바이오 오태영 부회장, 40년 전 화재 사고 조작 혐의로 구속. 하준이 과거에 확보했던 증거가 현재의 경찰서에 익명의 제보 형태로 남겨져 있었고 40년 전 사건은 계획된 방화 및 살인으로 재조명되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며칠 후 하준은 법원문 앞에서 우아한 중년 여성과 마주했다. 한수연 사장이었다. 그녀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는 끝이 붉은색으로 엮인 낡은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강하준 변호사님, 사장님,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다는 기시감이 들어요. 수연 사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저는 아주 어리고 정의에 목말라 있었죠.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주고 나를 떠난 강호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녀는 하준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의 팔의 흉터가 사라진 것을 보니 당신이 돌아왔군요. 당신이 내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시간의 역설은 강하준이 과거에서 겪었던 모든 사건을 정의를 실현한 영웅의 기억으로 수연의 잠재의식과 역사에 새겨 넣은 것이다. 2025년의 한수연은 이제 과거의 강호와 현재의 강하준을 모두 기억하는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 하준은 그녀에게 다가섰다. 40년의 세월을 넘어선 재회였다. 약속했습니다. 정의와 사랑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현재, 나의 현재,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정의를 실현하며 남은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손목에 붉게 빛나는 실팔찌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정의의 숭고한 결실을 상징하고 있었다. 2025년 가을, 한수연 사장은 강하준에게 노스의 조각상의 기원을 물었다. 하준은 재판 과정에서 오태영 부회장의 비밀 기록을 통해 그 조각상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1980년대 우림 섬유 공장을 지을 때 터파기 공사 중에 땅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조선시대 유물로만 알았죠.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북경을 오가던 한 상인이 서역 상인에게서 그것을 사왔다고 합니다. 서역에서는 그것을 천둥의 잔해 또는 저주받은 물건이라 불렀답니다. 그 조각상이 있는 곳에는 늘 기이하게 폭풍과 번개가 몰아쳤기 때문이죠. 서역 상인들은 번개가 치는 기후 현상을 두려워하여 조각상에 초자연적인 저주를 부여했지만 사실 그 조각상은 시공간의 장벽을 일시적으로 허무는 고대의 매개체였던 것이다. 번개는 조각상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에너지였고 그것이 바로 하준이 2025년과 1985년을 오갈 때 필요했던 조건이었다. 어쩌면 서역의 번개가 몰고 온 그 조각상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정의로운 두 영혼을 만나게 하려는 운명의 매개체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정의와 나의 사명이 이 시대를 관통하여 연결된 것이죠. 시간을 초월한 기원과 운명적인 만남. 모든 의문이 해소되자 수연은 하준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조각상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미래만 남았군요. 두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여 엮인 운명의 끈처럼 단단히 손을 마주잡고 정의가 실현된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